소년 운학을 데리고 영관 대사를 찾아가던 승인 노숙은 힘이 드는 듯 바위에 걸터 앉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여셨습니다. 고려 말에 태고 보선사라고 계셨지. 나홍 해근선사와 더불어 고려 말에 고승대덕이셨어요. 두 분은 일찍이 중국으로 건너가 부처님의 법등을 우리나라에 옮겨오신 분들이시지. 그 중에서 태고 보선사께서는 임제의 법손이신 서곡 총공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으셨어요. 예. 내가 왜 난데없이 태고 보선사 이 얘기를 꺼내는지 아는가? 글쎄요. 바로 그 태고 선사의 법맥을 이으신 분이 화남선사요. 화남선사의 뒤를 이으신 분이 구곡선사며 구곡선사의 뒤를 이으신 분이 정심선사요. 정심선사의 뒤를 이으신 분이 벽성당 지엄선사신데 바로 그 지엄선사가 누군지 아는가? 혹시 바로 지금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영광선사의 스승이시지. 간밤에 잠깐 전등록을 읽어보니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법등이 오늘에도 꺼지지 않고 있다는데, 그럼 그 법등을 이어받으신 분 중에 오늘 찾아뵙는 영관 스님께서? 맞다네. 그대가 이제라도 뜻을 굳게 세우고 영관 스님의 제자가 되고 용맹 정진해서 견성을 한다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적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알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숙께서는 영관 스님과 어떤... 나? 난 영관 스님과 사형사제라. 지엄 스님의 가르침을 함께 받았지. 그런데 왜 그대를 발견한 건 바로 이 승인인데 굳이 그대를 영관에게 맡기려는가? 예. 이것도 인연이랄 수 있겠지. 어린 시절에 그대와 영관 스님의 어린 시절이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을 보면... 비슷하다고요? 응? 어느 날인가 틈이 있어 지난날에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간밤에 그대가 나한테 들려준 어린 시절 얘기와 아주 비슷한 점이 많다니까. 자, 이제 한숨 쉬었으니 슬슬 올라가 볼까? 예, 스님. 승인 노숙은 그러면서 영관 대사의 어린 시절에 대해 얘기를 해주는 것이었으니 서산 대사께서는 후일에 쓰신 영관 대사의 행적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계십니다. 스승은 성화 을사년 7월 7일에 나셨다. 나이 겨우 8에 아버지가 데리고 나가 고기를 낚고는 고기망태를 들고 가게 하였더니 스승은 산 고기를 가리어 모두 놓아주었다. 이에 아버지가 크게 성내어 매를 들자 스승은 울면서 말하기를, 사람이나 고기도 받은 목숨은 같습니다. 아픈 것을 참는 것도 같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니 아버지는 기특히 여겨 성을 풀었다. 스승의 집 근처에는 용굴이 있어서 난간 밖에는 구름이 걸린 듯하고 음악 소리가 빈집에서 나왔다. 사람들은 서로 전하기를 이것은 엎드려 있는 용의 음악 소리다 라고 하였다. 하고 지팡이로 책상을 치니 음악 소리가 뚝 그쳤다. 또 때로는 용이 굴 밖으로 나와 비늘과 갈기가 햇볕에 번쩍이면 사람들이 두려워 가지 못하는데 썩 들어가지 못할까? 하고 스승이 꾸짖으면
용이 이내 사라졌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이한 아이라 일컬었는데 어느 날 어떤 이상한 중이 와서 그 아버지에게 청하는 것이었다. 이 아이는 세상에 뛰어난 노배요 세속의 인물이 아니니 출가시키시기 바랍니다. 스승은 어릴 때부터 돌을 세워놓고 붙여라 하고 모래를 올리면서 공양이라 하며 소나무를 비스듬히 눕혀 암자라 하고는 눈을 감고 꿇어앉아 해가 지는 줄을 몰랐다. 그리하여 날로 세상 그물을 싫어하고 공의 문을 깊이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나이 13세가 되던 해 가을, 밤은 깊고 사방은 고요한 때 몸을 빼어내어 문을 나가니 마치 어떤 사람이 끌고 가는 듯하여 모르는 사이에 시별이를 갔다. 이윽고 사천을 건너게 되었을 때 집에 기르던 개가 따라왔다. 스승은 개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예, 너는 아버지를 잘 보호하고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는 아주 운수의 사람이 되어 맹세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빨리 돌아가서 잘 있어라. 개는 머리를 숙이고 그 말을 듣고는 마치 이별을 슬퍼하는 듯 몇 번 끙끙거리다가 돌아갔다. 스승은 외로운 그림자를 날리면서 강을 건너 돌아보니 떨어지는 달은 서쪽 봉우리 위에 있었다. 어려서 낯선 스님이 찾아와 뛰어난 인물이라고 예언한 점이나 어려서 노는 품이 탑을 세우고 부처님을 모시는 점이나 사천과 연관이 있는 것 등이 모두 두 분 사이에 깊은 인연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관 스님을 찾아가며 승인 노숙으로부터 대충 내력을 듣게 된 소년 운학 서산 스님은 큰 기대를 안고 암자로 다가갔습니다. 암자에 이르자 영관 스님은 두 분을 반갑게 맞아주셨지요. 어서 오시오, 사형. 그동안 무양하셨소. 나야 항상 덕분에. 그런데 이 도련님은 실은 이 소사문을 사용하게 맡기려고 왔다오. 소사문? 자, 우선 절부터 받으시오. 자, 인사드리게. 예. 처음 뵙겠습니다. 이름은 최여신이었고 아명은 운학이라 합니다. 그리고 별명은 소사문, 애기 스님 혹은 작은 스님. 작은 스님이라. 자세히 봐주오. 내 눈으로 보기에는 소사문의 이름에 합당하게 기골이 청수하여 세속에 놓아두기 아까워서 데리고 온 곳이라오. 어디 날 좀 똑바로 보시겠나? 예. 과연 사형의 눈이 빗나간 것 같지가 않구려. 근데 그렇다고 이미 반승낙을 받았다오. 전등, 염송, 화엄, 원각 등 내가 간직했던 경서들을 보여주었더니 이미 탐독하기 시작했다오. 신공 공부를 할 각오가 되었다. 그러기에 이렇게 사형에게 데려온 게 아니겠소? 하지만 도련님, 말씀 낮추십시오. 신공 공부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쉽지 않은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녀린 손으로 물 깃고 나무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미 서당에서 겪은 바옵시다. 유학 공부는 어디까지 했던가? 사서오경이며 제자백과를 다 달성과에 응시했다지 않소. 낙방은 했지만서도 아마 이런 인연으로 낙방이 된 듯해요. 사서삼경 제자백과 따위의 공부는 강 이쪽의 공부요. 강 건너 피 안으로 가는 데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 피안으로 가는 공부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녕? 예, 스님. 좋겠지. 그럼 머물게라. 고맙습니다, 스님. 됐네, 됐어. 그러나 소년 운하, 서산 스님은 아직 긴 머리 그대로였습니다.